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A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전 대표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인들의 청탁을 받아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 CC 골프장 예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A 전 대표가 제공한 예약 건수는 1,600여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 오후에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 지역,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고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3.1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던 과거에는 집집마다 가족의 대소사를 담은 두꺼운 앨범이 몇 권씩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디지털 파일로 사진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런 앨범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일본에서는 가족사 앨범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사 앨범은 가족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연표나 추억의 사진 그리고 에피소드를 엮어서 만든 한 권의 앨범을 말합니다. 이 앨범을 만드는 다지마 씨는 앨범 의뢰가 들어오면 우선 의뢰인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가족 간의 정이 더 끈끈해졌다고 하는데요. 바쁜 일상에 쫓겨서 대화도 많이 줄고 가족이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늘어간다면 이번 주말에는 시간을 좀 내셔서 추억이 담긴 사진도 살펴보고 가족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주목해야 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고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러시아 모스크바 통신원 연결해서 러시아의 한국인 체포 이후 최근 소식 그리고 교민사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수교 관계를 맺은 나라죠. 쿠바에서 온 카밀라 씨와 함께 쿠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이 가자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민간인이 밀집한 라파 지역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최후 통첩을 보낸 셈인데요.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라파 공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AI 개발과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관한 국제 합의를 이루는 게 시급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유엔 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고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 씨의 송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영국의 절대 빈곤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절대 빈곤층이 1,200만 명으로 작년보다 60만 명 많아졌는데요. 특히 빈곤 아동이 급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영국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가 치솟자 빈곤층이 늘어난 건데요. 이에 따라 식량 불안정을 겪는 비율은 8%에서 11%로 집에 난방을 하지 못하는 비율은 4%에서 11%로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 말기 신장 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인간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 교정을 받은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환자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돼지의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한 경우는 과거에 있었지만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살아있는 환자의 몸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수고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네, 미국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나섰습니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이요, 20일 유엔 안보리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외신들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극우 내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100만 명 이상의 이제 난민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미국이 말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다 이렇게 계속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에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고 또 인도주의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네. 그래서 각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걸 지지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평화협상안이 진행되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알자지라가 즉각 휴전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즉시 내놨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감싸왔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입장을 바꿔서 즉각 휴전을 언급한 결의안을 내놨다는 건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또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3번이나 비슷한 내용 결의안이 올라갔는데 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는 계속 지지를 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외교적으로는 휴전하라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11월에 대선이 대선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네. 지금 아랍계 미국인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래서 여기 표심을 좀 돌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또 완전히 등을 돌리면 미국 내 유대계 표심도 만만치가 않고요. 돈줄을 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좀 싸늘한 얼굴을 하기는 좀 힘든 바이든 정부의 고민이 좀 담겼습니다. 네. 지금 하마스는 휴전이 영구적이어야 된다. 이스라엘군은 즉각 가자지구에서 철수해라. 이걸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다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약간 물러선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단계적 철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영구 휴전 날짜에 합의를 하자라는 안을 내놨는데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은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중재국들이 일단 휴전부터 하자라고 네, 지금 네, 네.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8일부터 지금 카타르에서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한편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여론은 좀 이스라엘에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 협상만 지금 막 2달 가까이 네, 그렇죠. 넘게 뭐 네.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좀 결정이 그렇습니다.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추락하는 사과. 네, 사과가 진짜 먹는 사과 아니죠? 아니죠. 네, 그 사과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이 사과는 이렇게 추락하면 큰일이 나는 사과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21일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서 경쟁 기업들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제공을 차단해 왔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애플이 행사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자체 메신저 등 앱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 이용자들이 아이폰보다 싼 다른 회사의 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앱을 다운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증가했다라는 게 법무부의 얘기고 또 애플페이는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이폰끼리 전송할 때랑은 다르게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 사이에서 문자를 보내면 네. 속도나 품질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왜 색깔도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하고 사용할 때는 고품질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전달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기기를 선택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한 법이 있어요. 셔먼법 2조를 애플이 위반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얼마나 그럼 미국 스마트폰을 점식하고 있느냐 65% 이상을 다 애플이 지금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송을 제기했더니 애플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행위다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만 이렇게 곤란해진 게 아니라 유럽은 이미 먼저 디지털 시장법을 작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서 네.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들이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불공정 관행을 지적받았어요. 2조 7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여받았고요.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가 중국인데 네. 지금 중국에서도 애플이 중국산 제품에 밀려서 매출이 굉장히 부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법무부 제소까지 더해지니까 이날 오후 애플 주가가 전날에 비해서 4% 정도 하락했고요. 시가총액이 153조 원 이상 증발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애플을 향한 소송 또 당국의 조사가 앞으로의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더라도 이건 네. 장기적으로 보면 패하는 것이다. 영향을 미치게 그렇죠. 되니까요. 네,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평가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도 와 세월이 정말 달라졌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시절이 갔죠. 예. 자 다음 키워드는 포스가 나와 함께하는 느낌이다. 네. 이렇게 영화 대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타워즈의 포스가 그대와 함께하기.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제다이들이. 맞아요. 네. 이 대사를 인용한 분이 계세요. 일론 머스크의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요. 네. 반도체를 뇌에 이식한 첫 번째 사지마비 환자가 온라인 체스 게임을 즐기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칩을 이식받은 환자가 실제로 생각만으로 기기를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예.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분입니다. 아이고. 올해 29세 남성인 놀란드 아르보라는 분인데 네네. 영상을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체스를 둬요. 그런데 손을 움직이지 않고 사지가 마비됐으니까요. 그렇죠. 눈으로 시선만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걸 따라서 커서가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오. 이게 뇌파를 이용해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도 없고 무선 작동입니다. 와. 그리고 옆에서 계속 남성이 말을 시켜요. 그런데도 그 체스 말은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말을 모습. 해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받고 하루 만에 퇴원을 했는데 네. 한 달 만에 내 의지로 커서를 이동시킬 수가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움직이는 건 더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컴퓨터 커서에 포스를 가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스타워즈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왜 생각으로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그 맞아요. 포스는. 네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컴퓨터 게임을 좀 많이 즐겨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다이빙 사고 때문에 척추 부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돼서 네. 8년 동안 게임을 전혀 할 수가 없었대요.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게 되니까 8시간 동안이나 내가 아이고, 게임을 또 즐기기도 너무 했다.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갑자기? 그래서 아무튼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커서를 이제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오, 이게 다중 작업이 놀라운데요.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준 게 놀랍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아직은 뭐 윤리적으로나
정도나 뭐 과학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검증이 된 건 아니니까 네. 더 많은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머스크 CEO가 다음 단계를 또 발표를 했어요. 벌써 시력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오. 얘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이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그렇죠. 앞으로. 네, 네. 예.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이거 제가 노래를 뭐 잘 못 부르지만 불러야겠네요. 마초맨이라고. 마초맨들의 예. 등장이. 누가 이렇게 마초맨인가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아, 그래요? 최근에 체육관에서 권투하는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공식 사진 작가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 지금 이게 SNS에 올라온 건데 네. 이 사진을 보니까 권투 글러브를 착용을 하고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샌드백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옷을 다 입고 찍은 게 아니라 팔뚝이 드러난 옷을 입었어요. 민소매 옷을 입고 이 샌드백을 치는데 팔뚝에 있는 상완 근육하고 정맥이 굉장히 부각된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저희가 여자들만 있으니까 이 네. 얘기 이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팔뚝에 그 정맥이 보이는 아, 거. 네.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아, 아니시군요? 누구의 팔뚝이냐 그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 사진을 공개한 시점이 좀 주목을 받은 건데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16일에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 사진이 나와서 주목을 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파병 논란과 연결을 지으면서 내가 신체적, 정치적 양면에서 강인함을 보여주려 한 게 아니냐라고 프랑스랑 영국 언론들이 해석을 했는데요. 네. 특히 프랑스의 CN뉴스는 전투 태세를 갖추고 시선은 상대를 이기기로 결심한 듯 펀치백에 고정을 했다. 오. 대통령이 진짜 전사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긴장된 뉴스를 연상시키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BBC가 마크롱 대통령이 권투 사진으로 정치적인 근육을 과시했다라고 지금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정치적 근육 네.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아. 이런 사진이 올라오면 누구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냐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동안 달력에서 얼마나 이런 사진을 많이 보였습니까? 상체를 다 탈의하고 계속해서 강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남성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지금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사진 공개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런 마초 코드는 지겨울 정도로 사용이 됐다. 이거는 형편없는 정치적 소통에 불과하다라는 지금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텔레그래프지는 그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조깅이나 사이클을 타던 사진 많이 선보였었고 아, 그렇죠. 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농구랑 야구를 즐기는 모습 공개 많이 했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세계 지도자가 홍보 효과를 노리고 운동하는 모습을 노출해 왔다라는 네. 그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마초맨스러운 면모를 볼 수 네, 있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저희 뭐 네. 정치적 근육 이건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운이 깃든 커피 한 잔. 네, 지난해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복권을 사는 청년층의 비율도 사상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경기가 안 좋긴 안 좋군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승인한 복권 게임의 매출이요. 작년에 5,8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0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구매 직후에 바로 당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스크래치 복권 판매량도 2008년 이후에 최대치가 나왔는데요. 네. 복권을 누가 샀나 봤더니 대다수가 청년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2020년까지만 해도 절반을 조금 넘었는데요. 네. 이제 18세에서 34세 복권 구매자 비중이 5분의 4 이상으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패턴이 그래서 과거에 달라졌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블루칼라 근로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여유 자금을 이용해서 주로 복권을 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에 사는 청년층이 주된 소비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럴까? 코로나19 봉쇄 이후에 계속 높아졌거든요. 작년 6월에 역대 최고치인 21.3%를 찍었는데 이거는 숨겨진 게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실제로는 더 높을 것이다라는 네.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아예 7월부터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악재가 되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베이징의 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네. 휴가 기간
단기간에 1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18,000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었대요. 네네. 그 이후에 매일매일 30위안 한 5,500원을 복권에 쓰고 있다. 내가 지금 이래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복권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그 앞날이 안 내다보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네. 당첨이 아예 안 돼야지 네. 이렇게 또 18,000, 2만 원 뭐 이 그러니까요. 정도라도 당첨되면 네. 좀 더 하면 더 되겠네. 그러니까요. 이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권 판매점들도 예전에 어르신들이 올 때랑은 다르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카페처럼 아주 세련되게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외부 좌석에 언젠가 꿈이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단순한 복권 가게 그 이상입니다. 이런 와, 슬로건을 정말 붙였대요. 혹하게. 그렇죠. 와.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이 많이 가는 곳이 카페니까 아예 그렇죠. 카페에 로또 커피 매장 같은 게 나왔대요. 그래서 커피를 살 때마다 스크래치 복권을 무료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면서 행운이 깃든 커피 한 잔 이런 문구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힙스터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 당국은 도박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외적으로 청년층의 복권 열풍은 좀 허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왜냐하면 실업률이 높은데 복권까지 단속을 하면 청년층의 분노가 공산당 지도부를 향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막냐 뭐 이럴 수 있죠. 젊은 층들이. 그리고 무서운 게 2022년 말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봉쇄에 대한 항의 시위가 크게 일었는데 그때 시위를 주도한 게 젊은 층이었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시주석 하야 구호까지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이 다시 일어날까 봐 이 열풍은 살짝 눈 감아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인데 이 수치도 지금 숨기고 있는 그렇습니다. 면들이 있다. 네네. 그렇군요. 빨리 좀 경제가 좋아져야 될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10살이 넘어가면 늦습니다. 10살? 진짜 10살이요? 네네. 어린이들. 외국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그게 아니라요. 유럽하고 지금 미국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SNS를 통해서 뷰티 붐이 일고 있대요. 오. 그래서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어린이들 사이에서요. 어머. 그래서 스웨덴의 대형 드럭스토어에서 지금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노화 방지 화장품을 사려면 구매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더 많은 어린이가 네. 젊은 피부를 추구하면서 값비싼 노화 방지 화장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가디언지도 보도를 했는데 네. 실제로 영국 피부과 의사 협회 조사에 따르면 네. 10대 초반 심지어 8살 어린이가 이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가 됐대요. 8살 어린이 아직 모공도 없을 텐데요. 안 보일 텐데요. 네. 그래서 스웨덴 화장품 유통업계에서는 네. 최근 전체 고객 중에 20에서 40%가 13세 미만이다라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고요. 네. 미국에서도 10대들의 피부관리 제품 지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9%나 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 우리가 예. 보기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가디언지의 분석은 이 어린이랑 청소년이 SNS에 올라온 콘텐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이 많이 쓰는 틱톡이라는 앱에 티네이저 안티에이징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 굉장히 많은 제품 뭐 그 방법들이 쭉쭉쭉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상을 보면 14살 소녀가 노화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면서 기초 화장품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바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조회수가 160만 번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14살은 아니죠. 그냥 그대로도 예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유명한 셀럽이 또 자신의 딸이 11살일 때 네. 노화 방지 세럼을 바르게 하는 영상을 또 공유를 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진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당연히 우려하죠. 그렇죠. 미성년자인데 과도하게 노화 방지 이런 걸 하면 신체와 정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전문가들은 또 몇몇 화장품은 아토피성 습진 질환을 약화하거나 재발시킬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 여과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소셜미디어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도 충분히 예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앞서서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초맨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노래 제가 불렀지만 빌리지 피플의 마초맨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5일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시점에 맞춰 정부는 공보위와 군의관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오르며 지난달에도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월 생산자 물가지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달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 수익성이 크게 악화해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율은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가 이어졌던 2015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금감원은 고금리 지속과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 대출 위주로 대출 자산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경쟁업체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인공지능 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이루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인도적 재앙에도 하마스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을 강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한층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27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지속가능한 휴전을 유도하기 위한 즉각적인 인도적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선근입니다. 네, 자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는데요. 러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혐의로 구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관련 소식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지난 3월 12일이었죠. 당시 러시아 공영통신사인 타스통신은 한국 국민 한 명이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에서 간첩 혐의로 사법기관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었고, 네. 이 한국인의 성씨가 백씨라며 실명까지 전했었습니다. 러시아 사법당국의 언급을 인용보도한 당시의 타스통신은 그가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지난 1월 초 블라디보스톡에서 구금되어 2월 말에 모스크바로 이송되었으며, 구금된 모스크바의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통해서 그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히면서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네. 이어 다음 날인 12일에 타스통신은 구체적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의 신원을 보도하면서 러시아 입국 당시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한 53세의 한국인으로 부인과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고, 2020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여행사를 겸한 무역업체를 운영 중이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구금 상태에서 한국어로 된 종교 소속을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주 상세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소식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이 영사 접견을 공식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현지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온 게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 소식이 전해진 직후 우리 정부도 구금된 백 씨에 대한 접촉을 위해 영사 접견을 요청한 걸로 전해졌고, 네. 이에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도 지난 13일에 영사 접견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고 공식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후 영사 접견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 네. 다만 그 19일에 타스통신은 러시아 외무부의 그 미들코 차관의 언급을 인용해서 구금 한국인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논의했고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영향이 없길 희망한다라는 보도가 어찌 보면 우리 국내 구금 이후 알려진 러시아 당국자의 최근 공식 언급이자 러시아 언론들의 공식 보도를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언론들도 아마도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1급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러시아 당국인 만큼 우리 국민 백씨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하여 전하고 있는 수준이고 네. 그가 탈북민을 도왔던 선교사라는 신분도 우리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서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그렇군요. 사건이 알려진 직후 바로 영사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에는 아마도 지난주 주말까지 진행된 러시아 대선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네. 일단 모스크바에 위치한 우리 대사관 측은 영사 접견을 비롯한 건강 상태 등의 여러 상황들을 확인하려 최대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우리 교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벌써 만 2년이 넘긴 우크라이나 상황에 상황 초기부터 서방의 제재와 동참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비우호국 목록에 포함시키며 여러 제한과 규제를 하고 있는 러시아인데요. 네. 특히 러시아의 국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우호국 출신 국민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러시아이기에 우리 교민들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구금 사건의 경우 물론 혐의가 아직 국가 기밀 정보라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탈북민 도움과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백선교사에 대해서 간첩 혐의를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만 있을 뿐으로 예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 탈북민과 관련된 러시아의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이 종종 있었고 네. 당시에는 외교적 추방으로만 끝났던 점을 비춰보면 이번 사건은 이례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례적인 만큼 우리 교민들에게도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번 구금 사건이 지난 연말이었죠.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 규제 확대와 관련해서 당시 다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언급했던 놀랄만한 비대칭적 대응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긴 합니다만 이는 추측일 뿐이기에 공식적인 보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모스크바의 경우 일상의 모습은 정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민들은 행동 반경을 최소화하고 있기에 경제 활동에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위축된 분위기는 숨길 수 없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뭔가 알려진 게 없으니까 더 불안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 구금되신 분이 안전하게 좀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5선에 성공을 했는데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식 승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21일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을 공식 승인 선언했음을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도 선관위의 승인 선언 직후 TV연설을 통해서 이번 선거는 러시아 현재의 정치 경제적 과정과 정치 결과에 대한 지지라고 밝히면서 누구의 투표에든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신뢰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역대 최고 득표율로 87.28% 지지에 어제 공식 발표 역시 동일한 수치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5%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는데요. 네. 이번 러시아 대선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는 처음으로 사흘간에 걸친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고 러시아 해외 유권자를 포함해서 투표율 역시 77.49%로 역대 최고 득표율을 러시아 선관위가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 선관위 측은 서방의 비판을 의식한 듯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됨을 강조하면서 이번 대선이 신뢰와 정당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5선에 성공을 했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 이번 대선에 푸틴 대통령의 승리는 충분히 예상되었었고, 그렇죠. 대선 당시에도
당선 여부보다 투표율과 득표율에 더 관심이 많았던 러시아 대선인데요. 네. 일단 결과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기존의 강경한 대내 정책들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결선이 끝난 만큼 구체적인 전망이나 계획들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서방에 대한 대응에서 강력한 러시아를 추구하는 기존의 정책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듯합니다. 물론 러시아 국내의 경제 상황이 현재 지표상으로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나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만 네. 러시아 역시 결국 이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경제라는 점은 상식적이라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소식 전해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쿠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와 우리나라가 지난 2월에 공식 수교를 맺었는데 어떤 나라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쿠바에서 오신 카밀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Hola, mi nombre es Camila, una guantanamera de Cuba. 아, 스페인어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통역을 해주신다면. 아, 네. 안녕하세요. 쿠바에서 온 카밀라예요. 관타나모에서 온 관타나모. 카밀라. 네. 관타나메라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타나모에서 온 여자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좀 관심이 있어서요. 제가 스페인어에. 예. 너무 좋아요. 고향이 관타나모. 맞습니다. 관타나모가 우리로서는 이제 수용소가 있었다. 영화로도 그렇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궁금하네요. 관타나모는 쿠바 제일 동쪽에서 있는 도시고 동쪽에 있어요. 네, 아. 자연 견시 죽이는 바라코아도 있고 그리고 되게 대표적인 네. 음악 장르도 장귀 냉건 키리바 집이에요. 아. 우리 고향은요. 아주 동적인. 네, 제일 동쪽에 있는 도시. 네. 진짜 거기까지 가려면 좀 오래 걸려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오게 되신 거세요? 저 2020년에 네. 항예전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한예종. 네. 어떤 전공은 어떤? 저 음악학 전공을 전공하셨고요. 석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예종 최초의 쿠바. 맞습니다. 최초의 쿠바 학생 그리고 최초의 졸업생도. 장학생이시기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래 한국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어요? 쿠바에 계실 때도? 네, 관심이 많았어요. 저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떤 계기로? 이거는 다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의 다들 드라마 보면서 막 관심이 생겨요. 예. 어떤 드라마를 또 보고 한국에 가고 싶다까지 생각하셨을까요? 저 주로 사실- 많이 보셨던 드라마. 많이 봤어요. 저 아직도 많이 봐요. 근데 그때는 쿠바에서 진짜 인기가 네. 많았던 꽃보다 남자? 역시 꽃보다 네. 남자가. 그게 지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 전에도 막 알려져 있는 거 있었어요. 그거 TV에서 완성되고 사람들이 네네네. 관심 많이 갖게 되었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한국어를 듣고 되게 성률적인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요? 다른 언어보다 아시아 언어보다 이 언어도 좋을 것 같아서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어가 약간 선율적으로 네. 멜로디가 있는 네, 이렇게 약간 그런 들리시는군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면 지금 2020년에 오셨으니까 한 4년 차 이제 되시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신다고요? 4년밖에 안 감사합니다.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직 발음이 너무 무색하지만 아니에요. 저 이 정도 쿠바에 있었을 방송에서 저희 생방송이잖아요.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건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네. 해야죠. 지금은 가수로 활동 중이신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가수 데뷔를 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이제 활동 막 시작했어요. 네. 얼마 되지 않았고 네네. 지금은 디지털 싱글 2곡은 홍보하고 있고 오. 네 열심히 뛰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도 나오셨네요. 네 뮤직비디오도 나왔어요. 그 2곡의 뮤직비디오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혹시 저희가 조금
어떤 곡인지. 일단 곡 2개인데 네. 타이틀은 그레이시예요. 크레이지. 그레이시 뭐 네. 이렇게 진짜 미칠 것 같은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Like Coffee라는 곡도 있는데 이게 스페인어와 영어로 하는 노래예요. 약간 쿠바 커피처럼 오. 중독적이고 시트하게 아주 와. 스트롱하게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부르셨는데 네. 한 소절 조금만 들려주신다면. 그럼 Like Coffee로 할까요? 네네. 스페인어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우 좋아요. 네. It is like coffee, your lips on mine. Tu piel en mi piel, sabe a café, tu amor me sabe a café. 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 노래 부르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스페인어와 영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더 좋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예. 자, 쿠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쿠바와 한국이 이제 수교가 이루어졌는데 뭐 좀 체감으로 뭐 좀 달라졌다, 좋아진 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일반인으로서 그렇게 큰 변화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못 느꼈어요. 하지만 네. 뭐 이런 것들 원래 뭐 그렇게 즉각적으로 명백한 이렇게 효과를 비추는 거 아니니까. 네네. 저희한테는 저도 같은 경우 저도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일단 이렇게 대사관 다 생기는 그렇죠. 거 그 달성 가능한 일이니까 이제 네. 너무 기대되는 바고 그리고 막 일반 뭐 두 나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용사 철자가 그렇게 간편해질 것 같은 이런 영사 예전이니까 절차 같은 것도 좀 간편해지겠죠. 네. 예, 아무래도 네. 수교를 맺은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 많아요 우리.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더 교류가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것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쿠바가 원래는 북한하고 수교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뭐 북한 분들도 많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쿠바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신기하게도 네. 제 경험으로 쿠바에서 그 북한과 한국 네. 똑같이 그 두 같은 나라에 나라. 대한 두 나라에 대한 똑같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요? 일단 쿠바에서 교육적으로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일산에서 되게 세계적인 사건이나 역사 잘 팔로우하는 편이라서 두 나라에 대해서 좀 많이 똑같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 경험에는 대학 다니면서 아바나에서 대학 다니면서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여행 또 많이들 가시니까. 네, 예, 그리고 예. 그 교류, 문화 네, 교류 네, 때문에 네. 많이 만난 적이 있지만 그렇군요. 그거에 비하면 북한 사람들이 만난 적이 없어요. 저. 오히려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신기하게도. 그러셨군요. 네. 자, 쿠바 하면 지금 뭐 카밀라 씨가 아까 노래도 불러주셨지만 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춤 많이들 추시고 음악이 들리고 네. 이런 걸로 저도 잠깐 쿠바를 여행을 한 적이 있어서 그 기억이 또 나네요. 오늘 뵈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뿌듯해요. 일상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 쿠바에서는 뭐 음악 길거리에서도 춤추시고 뭐 흥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네. 일단 어디 가든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쿠바에서 진짜 우리 일상에서 바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물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즐기는 동네들 그걸로 인해 유명한 동네도 많아요. 예. 뭐 어디 가든 그렇게 그렇게 된 풍경을 보는 게 아니겠지만 네. 일단 어디든 언제든 파티 열릴 수 있는 사람이 쿠바 사람이라는 거 그것도 들리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파티를 열 수 있다. 쿠바 네, 사람들은. 맞아요. 진짜로. 네. 그냥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 별로 되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몸만 있으면 돼요. 몸만 있으면 돼. 그렇군요. 살사 많이 추더라고요. 네, 맞아요. 쿠바 사람들이. 네, 원래 살사는 네. 쿠바 손이라는 그런 장르에서 막 그렇게 손이라는 장르가 있죠. 네. 그렇게 오리진된 이런 막 음악 장르 춤이니까 네. 쿠바에서 되게 인기가 많고 그렇군요. 어디 가든 좋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뭐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근데 그냥 살면서 일상에서 보고 배워요. 어릴 때부터 그냥 보고 배우신 거죠, 뭐. 네. 동네에서 많은 어른들이 이제 추고 계시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몸에 익혀요.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았어요. 이게 그냥 교육을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냥 체득한다고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로 저희가 네. 쓰는데 몸에 말씀하신 대로 익혀지는 거죠. 맞아요, 음악이, 맞아요. 춤이. 예. 맞습니다. 흥이 정말 많았다. 이 기억이 또 갑자기 떠오르고 사실 쿠바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이런 건 좀 다르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제일 충격받았던 거 충격받았다기보다 그냥 적응하기 좀 어려웠던 네네네. 점은 그 쿠바에서 의료가 무료니까 네. 여기 처음으로 와서 보험료 이런 거에 대한 좀 배우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야 되는지 그래요? 그리고 병원 갈 때도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네네. 처음이었어요. 오. 그래서 쿠바는 처음은- 의료 서비스 무료예요? 병원 네.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그거 좀 낯설었어요. 그럼 병원 가서 돈을 낸다는 게 네. 조금 어색하셨군요. 그리고 쿠바가 의료 서비스가 발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되게 뿌듯한 점이에요. 쿠바 네네. 사람들한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떻게 보면 뭔가 미국 현재 범죄 때문에 네. 우리 힘으로 스스로 뭐 해야 될 거 좀 생겼으니까 네. 그 나라가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서 네. 막 투자하고 많이 집중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졌을 때 네네. 한 1년 넘게 컨트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그 의료 서비스가 잘 되게 뭐 발달해왔기 때문이었고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 코로나 때도 최초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네. 백신 그 개발한 나라가 쿠바였고 자체 개발을 네. 했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네, 최초로. 백신 2개 만들었고 오. 그리고 막 바이러스 취약한 사람들의 이렇게 면역을 결핍 네. 결핍 강화하는 이런 약도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면역력이 강화되면 이제 바이러스를 네. 좀 이겨낼 힘이 생기니까 그런 네, 것들도 그런 개발하고. 것까지 발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되게 많이 집중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생물학 그리고 유기농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미국에 이제 경제 봉쇄가 있어서 네. 공산품은 좀 부족한 편이죠. 되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뭔가 쥐약품? 네. 쥐약품이나 그 의약품을 네. 그 수입하기가 좀 어려운 어렵죠.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밖에 나갈 때는 뭐 외국 업체들은 쿠바랑 사업하는 게 좀 리스크일 아무래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어떨 때가 그런 거 사려고 하면 네. 한 3배를 지불해야 되고 쿠바가 가격이 너무 쿠바는. 비싸요. 네. 그리고 달러를 사용할 수 예. 없고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어렵고 어떨 때가 구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 뭐 나라에서 쿠바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그거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네. 어떻게 해야 그 국제 시장에서 좀 살 수 있는지 맨날 네, 그런 네. 것들이 약간 퍼즐처럼 하고 있고 그렇군요. 시민들 네. 같은 경우는 어떨 때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뭔가 뭐 쿠바 안에서 찾을 수 없으면 뭐 해외 나가서 뭐 다른 나라 나가서 쌓아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바나 중심으로 해서 관광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쿠바 여행할 때 여기는 꼭 가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거는 무조건 바라데로 가다가 그렇죠. 너무 예뻐요. 예. 경치가 너무 예쁘고 네. 아바나에서 구하바나 모로카바냐 말레콘 네. 네, 꼭 가야죠. 완전 가야죠. 네. 그리고 뭐 산티아고 데 쿠바도 추천하고 싶어요. 거기도 되게 예뻐요. 동쪽에서 네. 있는 도시예요. 네. 저도 다시 또 가보고 싶네요. 예.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쿠바 해변 기억이 나는데 끝으로 카밀라 씨의 꿈을 응원하면서 신청곡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곡? 관타나메라 제 고향을 역시. 생각나게 네. 해주는 이 곡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도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갖고요. 쿠바에서 온 카밀라 씨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했는데 앞으로의 또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청곡
관타나메라 조안 바이즈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